우리 시어머니 시장에서 국수 팔아. 진짜 창피해서 초대한 적도 없어. 아영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저는 벽에 기대서서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안 보이는구나. 나도 궁금했어. 맞아. 시장 냄새 나는 사람이 돌잔치에 오면 좀 그렇잖아. 다른 엄마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하준이가 안겼던 이불이나 옷들. 혹시라도 국수 국물 냄새 날까봐 전부 세탁소 맡겼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를 키우신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다니. 요즘 누가 시장 상인 시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냐고. 아영의 마지막 말에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 시장 상인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어머니를 둔 의사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함께 응원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민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새벽 2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벗으며 시계를 확인했죠. 오늘도 어김없이 밤샘 근무였어요. 그래도 환자가 무사히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면 이 일을 선택한 게 옳았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 진동이 울렸어요. 아내 아영이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늦었네요. 내일 토요일인데 골프 약속 있어요. 어머니 가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어요. 아영은 제가 주말마다 어머니를 도우러 간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아영과는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일하는 능력 있는 여성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세련되고 품격 있는 모습에 반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제 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토요일 오전 집에서 나서려는데 아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민 씨, 정말 또 가시는 거예요? 응, 어머니가 혼자서 하시기엔 힘들어서. 그런데 매주 가야 해요? 아르바이트생 하나 고용하시면 될 텐데. 아영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늘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반대한다고 하지는 않지만 탐탁지 않다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죠. 그래도 가족인데. 물론이에요. 하지만 재민 씨 친구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사가 시장에서 국수 삶고 있다고. 아영의 말이 끝나기 전에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30분 정도 가면 나오는 전통시장. 이곳에서 어머니는 벌써 30년째 국수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순잔의 송국수라는 간판이 걸린 조그만 가게였죠. 아, 재민이 왔네. 어머니 박순자는 이미 새벽부터 국수면을 삶고 계셨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어머니의 어깨가 조금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 아프세요? 괜찮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프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죠. 30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후부터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국수 맛있겠네. 아이고, 사장님. 항상 와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니는 손님들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대했어요. 누가 어떤 국수를 좋아하는지,
누구는 계란을 싫어하는지까지 다 기억하고 계셨죠.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한 테이블에 앉은 젊은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거든요. 여기 정말 오래된 곳이네. 좀 낡았어. 그러게. 요즘은 이런 곳 잘 없는데.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왠지 신경이 쓰였어요.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 손님들이 뜸해진 사이에 어머니와 함께 잠깐 쉬었어요. 재민아, 너 결혼하고 나서 많이 바뀐 것 같다. 뭐가요? 전에는 내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자랑했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 안 하네.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사실 아영과 결혼한 후로는 어머니 가게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아영이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 알겠다. 우리 아들 바쁜 거 당연하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조금 서운한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미안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정리를 도우며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힘드시면 가게 규모를 좀 줄이시는 건 어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거나. 여기가 내 터전인데 어디로 가니? 그리고 단골 손님들도 있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이 자리가 어머니에게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에 아영에게서 온 메시지가 또 있었어요. 재민 씨 동기 부부가 내일 집에 놀러 온대요. 어머니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영이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의식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아영은 내일 친구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응, 잘 다녀왔어. 다음 주부터는 좀 줄이는 게 어때요? 재민 씨도 쉬어야죠. 아영의 말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만 믿고 계시는데 어떻게 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왠지 쓸쓸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고민이 없었는데 말이죠. 문득 어머니가 혼자서 새벽에 국수면을 삶고 계실 모습이 떠올랐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신 어머니. 그런데 저는 왜 점점 그 모습을 숨기려고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아영이 커피를 내리며 말했어요. 오늘 친구들 오면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괜히 어색한 분위기 만들지 말고. 알았어. 그런데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키우시면서 한 번도 저를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제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 어머니를 제가 숨기려고 하고 있다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저희에게는 소중한 아들 하준이가 생겼어요. 벌써 돌이 다가오고 있었죠. 재민 씨, 돌잔치 준비 어떻게 할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아영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돌잔치 준비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준이는 거실 매트 위에서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할지부터 정해야겠네.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인테리어가 정말 예뻐요. 아영이 핸드폰으로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확실히 세련된 분위기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규모가 작았어요. 여기 몇 명 정도 들어가나? 30명 정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부르면 정신없을 것 같아요.
아영이 펜으로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초대할 사람들의 명단을 만드는 것 같았죠. 우리 쪽 가족, 재민 씨 쪽 가족, 그리고 친한 친구들 몇 명. 어머니도 당연히 오시겠지? 제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는데 아영의 펜이 잠시 멈췄어요. 그런데 장소가 좀 좁아서 가족만 초대하면 어떨까요? 어머니도 가족인데? 물론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장사하시니까 토요일에 오기 힘드실 텐데요.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아영의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하준이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돌잔치를 빠뜨리실 리가 없거든요. 아니야,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오신다고 하실 거야. 재민 씨, 너무 피곤해요. 하준이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돌잔치까지 신경 쓰려니까. 아영이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확실히 육아로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죠. 다음 날 저녁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재민아, 하준이 돌잔치 언제 해? 다음 주 토요일이요. 아이고, 벌써? 시간 참 빨라. 그런데 내가 뭐 도와줄 건 없니? 어머니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첫 손자의 돌잔치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알 수 있었죠. 그건 아영이랑 상의해서 연락드릴게요. 알겠다. 우리 하준이 돌잔치라니 생각만 해도 기뻐. 그날은 가게 일찍 정리하고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는 이미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오시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아영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아영아, 어머니 정말 못 오시는 거야? 아영이 하준이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잠시 손을 멈췄어요. 재민 씨, 왜 자꾸 그러세요? 어머니가 정말 기대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더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어머님도 불편하실 텐데. 아영의 말이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왜 불편해 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장소가 좁아서요. 아영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아영이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주 토요일. 강남 그 레스토랑에서 해. 인테리어 정말 예쁘더라. 친정 부모님이랑 우리 회사 동료들 몇 명 부를 예정이야. 친구와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초대 계획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아영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아영아,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어머니가 오시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야? 아영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시니까. 혹시 가게 냄새 같은 게 날까 봐요. 손님들이 민망해할 수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정성으로 일해온 가게를 냄새난다고 표현하다니. 그게 무슨... 재민 씨도 알잖아요. 요리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옷에 냄새가 배기게 되어 있어요. 아영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깨끗하게 준비하신다고요. 그런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재민아, 내일 몇 시에 가면 돼? 어머니, 하준이 도로또 하나 준비했어.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요즘엔 참 예쁜 옷들이 많더라. 어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기쁘신지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오지 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사실. 뭐야? 장소가 좀 복잡해서요. 결국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실망시키기 싫었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일찍 가서 도와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내일 자세히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동료 의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재민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 아들 돌잔치 아니야? 기뻐야 할 날인데. 네, 기뻐야 할 날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니에게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아영이는 왜 이런 결정을 한 건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영이 하준이를 안고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일 준비 다 끝났어요. 완벽한 돌잔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완벽한 돌잔치에는 어머니가 없었어요. 첫 손자를 그토록 기다리셨던 어머니 말이죠. 그날 밤 하준이가 잠든 후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가족을 소외시키면서까지 체면을 차려야 하는 걸까? 문득 어머니가 하준이를 처음 보셨을 때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 어머니가 내일 가게에서 혼자 손자의 돌잔치를 생각하고 계실 거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돌잔치 준비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문제의 시작 같았습니다. 돌잔치 당일 아침 병원에서 응급콜이 왔어요.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는데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재민 씨, 빨리 가세요. 늦으면 안 돼요. 아영이 재촉했지만 환자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아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해, 조금 늦을 것 같아. 얼마나요? 손님들 다 오는데. 최대 1시간? 먼저 시작해도 돼. 알겠어요. 빨리 오세요. 수술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환자의 상태가 예상보다 복잡했거든요. 겨우 수술을 마치고 급히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건 돌잔치 시작 1시간 후였어요. 주차장에서 서둘러 내려 건물로 들어갔죠. 그런데 화장실을 먼저 가야겠더라고요. 수술복에서 정장으로 갈아입느라 땀을 많이 흘렸거든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여자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영과 다른 엄마들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영아, 돌잔치 정말 깔끔하게 잘 준비했네. 고마워. 정말 신경 많이 썼어. 그런데 시어머니는 안 오셨어? 그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복도 모퉁이에서 들리는 대화였는데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 시장에서 국수 팔아서. 아영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창피해서 초대한 적도 없어. 믿을 수 없었어요. 아영이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아, 그래서 안 보이는구나. 나도 궁금했어. 맞아. 시장 냄새 나는 사람이 돌잔치에 오면 좀 그렇잖아. 다른 엄마의 말에 아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그리고 하준이가 안겼던 이불이나 옷들, 혹시라도 국수 국물 냄새 날까봐 전부 세탁소 맡겼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벽에 기대서서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정성으로 기른 아들이 결혼한 여자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어머니는 알고 계실까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깨끗하게 준비하시는 어머니를 냄새 난다고 표현하다니.
어머님 진짜 모르시지? 아영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히 모르지. 재민이한테도 말 안 했는걸. 남편은 효자라며 어떻게 설득했어? 장소가 좁다고 했어. 그냥 넘어가더라고. 아영의 대답에 다른 엄마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마치 저를 속인 게 재미있다는 듯이 말이죠. 복도 끝에서 몸을 숨기고 서 있는데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장에서 장사하는 시어머니 두기 힘들겠다. 나라면 못 견딜 것 같아. 친구들한테 뭐라고 소개해? 아영이 고생 많다. 남편은 효자라고 매주 시장 간다면서? 맞아. 그것도 스트레스야. 의사가 시장에서 국수 삶는 모습 상상해봐.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그 웃음이 어머니와 저를 비웃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착하시지 않아? 착한 건 맞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품격 있게 살아야 한다고. 품격. 그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어머니는 품격이 없다는 말인가요? 3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하며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아영아, 그래도 조심해. 나중에 들키면 곤란하잖아. 괜찮아. 재민이는 워낙 바빠서 신경 쓸 시간도 없어. 그리고 어머님도 착하셔서 별 말씀 안 하실 거야. 아영이 어머니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불편하다고 하지 않으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잠시 후 여자들의 발걸음이 멀어졌어요. 파티룸으로 들어가는 소리였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파티룸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하지만 아영과 마주보고 웃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파티룸 문을 열고 들어서니 화려한 장식과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재민 씨 왔네요. 아영이 환한 미소로 다가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응, 수술이 길어져서. 괜찮아요. 하준이 봐요. 아빠 왔어. 하준이가 예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정말 귀여웠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어머니가 있어야 하는 건데. 재민아, 늦었네. 아영의 친구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조금 전에 어머니를 비웃던 그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자연스럽게 응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겨우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하준이의 돌잔치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저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준이와 사진을 찍고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들이 가짜 같았습니다. 특히 아영이 다른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그랬죠. 재민 씨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영의 친구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수술이 힘들어서 그래요. 의사는 정말 힘든 직업이네요. 그래도 보람 있을 것 같아. 보람? 네, 환자를 살리는 건 분명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보람보다도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돌잡이 시간이 되었어요. 하준이 앞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놓고 뭘 집는지 보는 거였죠. 하준아, 뭘 집을까? 사람들이 하준이를 둘러쌌어요. 하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청진기를 집었습니다. 와, 아빠 닮아서 의사 될 거네. 박수 소리가 파티룸에 울렸어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손자가 의사가 된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 텐데. 파티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하며 나갔어요.
마지막에 아영의 친구 몇 명이 남아서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아영아, 돌잔치 정말 완벽했어. 고마워. 다음엔 너희 차례지? 우리는 언제 될지 모르겠어. 아영이처럼 센스 있게 못할 것 같은데. 여자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 전 복도에서 들은 대화가 다시 떠올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영이 말했어요.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죠? 사진도 예쁘게 나왔고. 그래. 하준이도 청진기 집어서 다들 좋아했어요. 아영은 신이 나 있었어요. 자신이 기획한 돌잔치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준이를 재우고 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돌잔치 어땠는지 물어보실 텐데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핸드폰을 들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하루 종일 손자 생각을 하면서 보내셨을 텐데 저는 그런 어머니를 속이고 있었거든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오늘 들은 아영의 말들이 정말일까? 어머니를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숨겨야 하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영은 하준이를 안고 있었고 저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돌잔치는 겉으로 보기에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성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재민 씨, 오늘 정말 고생했어요. 아영이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준이는 아영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죠. 응.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복도에서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하준이를 침실에 눕히고 왔어요. 아영은 거실에서 돌잔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옷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영이 하준이가 입었던 한복과 다른 옷들을 들고 있었어요. 세탁소에 맡기면 되지. 이것들도요? 아영이 가리킨 건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베넷 저고리와 겉옷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고르셔서 가져다 주셨던 것들이죠. 그런데 아영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마치 더러운 물건을 보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왜? 어머님이 만져서요. 아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시장에서 일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아영이 말을 흐렸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하니까 더럽다는 뜻이었죠. 아영은 옷들을 세탁봉투에 넣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것들을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말이에요. 잠깐. 제가 말렸지만 아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더럽잖아요. 손님들한테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일한다고 말도 못하겠는데 이런 옷까지 입히면 어떡해요. 그 순간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아영아. 왜요? 아영이 별것 아니라는 듯 쳐다봤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창피해? 조용히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영이 잠시 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돌아봤습니다. 재민 씨, 왜 그런 말씀하세요? 대답해줘. 엄마가 창피한 거야?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아영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제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하준이한테도 안 좋잖아요. 나중에 친구들이 할머니가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해요? 아영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으로 국수를 삶으셨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손가락이 다 거칠어진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이 사람은 창피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영아. 왜요? 엄마가 어떤 분인지 알아? 물론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아영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지만 창피한 존재라는 뜻이었죠.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알아? 재민 씨,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학 등록금부터 의대 학비까지 엄마가 시장에서 번 돈으로 낸 거야. 그건 감사하죠. 하지만 뭐?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재민 씨도 의사가 되었고, 저희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위치, 그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아영에게는 사회적 위치가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숨겨야 하는 거야? 숨기는 게 아니라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거죠. 적당히 거리를 둔다. 돌잔치에서 어머니를 빼버린 것도, 어머니가 만진 옷들을 버리려는 것도 다 그런 이유였어요. 아영은 다시 옷들을 세탁봉투에 넣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선물들을 마치 오염된 물건 다루듯이 말이에요. 그만해. 왜요?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히면 되잖아요. 그만하라고. 제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아영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재민 씨, 왜 그래요? 엄마가 만진 게 더럽다는 거야? 더럽다는 게 아니라 냄새가. 냄새? 시장에서 일하시니까 아무래도 음식 냄새가 배잖아요. 아영이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몸단장을 하세요. 가게에서도 항상 청결하게 일하시고 집에 오시면 또 깨끗하게 씻으시죠. 그런 어머니한테 냄새가 난다고 말하다니. 아영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재민 씨도 알잖아요. 요리하는 사람들은 옷에 냄새가 배기게 되어 있어요.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럼 재민 씨는 왜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 얘기를 친구들한테 안 해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결혼 후에는 어머니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거든요. 아영이 불편해하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것 봐요. 재민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영이 승리한 듯 말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영은 처음부터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아영의 시선에 맞춰 살고 있었던 거죠. 세탁봉투를 들고 있는 아영을 바라봤어요. 3년 전에 결혼할 때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영아. 왜요? 엄마한테 사과해야겠어. 사과요? 왜요? 아영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께 왜 사과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아영이 잠들어 있었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불편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손자의 돌잔치가 어땠는지 궁금해하면서 잠 못 이루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는 결정해야 했어요. 아영의 눈치를 보며
어머니를 숨기고 살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를 지킬 것인지.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벌써 일어나서 하루 준비를 하고 계실 시간이었죠. 그 순간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눈빛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 잠에서 깼어요. 옆에서 아영이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머니도 일어나서 가게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죠. 밤늦게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갔다가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뭔가 하고 계셨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피가 나? 아, 재민이 깼구나. 괜찮아, 조금 베었어.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지만 손가락이 여러 군데 갈라져 있었어요. 매일 찬물에 손을 담그고 일하시느라 그렇게 된 거였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운동회가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와서 함께 점심을 먹곤 했는데 어머니는 가게 때문에 올 수 없으셨죠.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니 어머니가 도시락을 들고 나타나셨어요. 재민아, 엄마 왔다. 엄마, 가게는? 일찍 문 닫았어. 우리 아들 운동회인데. 어머니는 직접 만드신 김밥과 계란말이를 가져오셨어요. 다른 아이들 도시락에 비하면 소박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날 어머니는 하루 매상을 포기하고 오셨던 거예요. 아들의 운동회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셔서 말이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의대 입학이 확정됐을 때도 생생해요. 재민이가 의대에 붙었다. 어머니가 가게에서 단골 손님들에게 자랑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등록금 문제가 있었어요. 의대 학비가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괜찮다, 엄마가 다 준비할게.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디서 그 큰 돈을 구하실지 걱정이었어요. 새벽 4시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다가 또 부엌에서 불빛이 새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뭔가 계산하고 계셨어요. 책상 위에는 통장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종이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면 충분해. 어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는 걸 들었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번 돈을 아들의 학비로 다 쓰신다는 뜻이었죠. 엄마, 재민이 또 깼네. 왜 자꾸 잠에서 깨? 엄마는 왜 안 자? 엄마는 할 일이 있어서. 걱정 마라. 어머니는 웃으며 저를 방으로 데려가셨어요.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는 결국 잠을 못 주무셨죠. 대학교 입학 후에도 어머니는 계속 지원해 주셨어요. 생활비며 교재비며 모든 걸 가게에서 번 돈으로 대주셨거든요. 재민아, 돈 떨어지면 언제든 말해.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죠. 의대 본과에 들어가서부터는 정말 바빴어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도 가끔 시간이 나면 가게로 갔습니다. 우리 아들 의대생이야. 어머니가 손님들에게 자랑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시절에는 더 바빠서 가게에 자주 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이해해 주셨죠. 의사가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내 일만 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외로움보다 아들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이에요. 전문의가 되고 나서야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주말마다 가게에 가서 도와드리기 시작했죠. 재민이가 도와주니까 일이 훨씬 수월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30년 동안 혼자 해오던 일을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어머니를 아영은 창피하다고 말했어요. 더럽다고 했고 냄새가 난다고 했죠.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수면을 삶으신 어머니. 하루 18시간씩 일하면서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희생하신 어머니. 손가락이 갈라져 피가 나도 참으신 어머니. 운동회 때는 하루 매상을 포기하고 도시락을 싸서 오신 어머니. 30년 동안 모은 돈을 아들의 학비로 다 내주신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모든 희생과 사랑을 아영은 더럽다고 말했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아영에 대한 분노가 섞여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당신의 행복보다 아들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살아오셨죠. 그런 어머니를 제가 숨기려고 했어요. 아영의 눈치를 보면서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더럽다고 말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창밖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벌써 가게에 나가서 준비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꼭 어머니께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다 한 말씀들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제는 당당하게 어머니를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아침 8시 아영이 하준이를 돌보려고 일어났어요. 저는 이미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재민 씨, 왜 여기서 잤어요? 아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괜찮다고 둘러댔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영아, 우리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무슨 이야기요? 아영이 하준이를 안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엄마 일로. 어머님요? 갑자기 왜요? 아영의 목소리에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들 때문이야. 어제 뭐라고 했는데요? 아영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엄마를 창피하다고 했잖아. 언제요? 그런 말 안 했는데. 아영이 부인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제 복도에서 들은 대화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국수 파는 게 창피해서 돌잔치에 초대도 안 했다고 했잖아. 아, 그거요? 그건 정말 장소가 좁아서. 아영이 다시 변명했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말을 멈췄어요. 아영아, 정직하게 말해줘.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부끄럽지? 재민 씨,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대답만 해줘.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영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조금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친구들한테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해요. 아영이 조심스럽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영아. 네. 엄마가 30년 동안 뭘 하면서 사셨는지 알아? 장사하셨죠. 왜 장사를 시작하셨는지 알아? 아영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사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서 나를 키우려고 시작하신 거야. 그건 알고 있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서 내 학비를 댔어. 의대 등록금까지 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니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런 엄마를 창피하다고 말하는 거야? 재민 씨, 저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뭐?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재민 씨도 의사가 되었고, 저희도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사회적 위치 이야기였어요. 아영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숨겨야 하는 거야? 숨기는 게 아니라 조금 거리를 두는 거죠. 돌잔치에서 빼버린 것도 거리를 둔 거야? 아영이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었던 거죠. 아영아,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저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분이 아니라 자랑스럽다고. 제가 강조하자 아영의 표정이 불편해졌어요. 재민 씨,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이라니? 어머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잖아요. 아영의 말을 듣고 있는데 더욱 답답했어요.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엄마를 무시한 사람이면. 제가 말을 시작하자 아영이 긴장한 표정이 되었어요. 나도 더는 남편일 수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민 씨,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설마, 이혼 얘기하는 거예요? 아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아영아, 우리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갑자기 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했잖아. 가족도 마찬가지라고. 그건 그렇지만, 그런데 넌 내 가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아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재민 씨,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존중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영이 계속 눈물을 흘렸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제 들은 대화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재민 씨, 제발. 하준이 생각해서라도. 하준이야말로 할머니를 알아야 해. 하지만 나중에 친구들이 할머니가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자랑스럽게 대답하면 되지. 자랑스럽게요? 아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요즘 누가 시장 상인 시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냐고요. 그 순간 아영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척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어머니를 얕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영아, 왜요? 넌 정말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제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화를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30년 동안 혼자서 아들을 키운 어머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의 꿈을 지켜준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재민 씨, 정말 이혼할 거예요? 아영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응. 하준이는 어떡해요? 하준이는 내가 키울게. 할머니와 함께.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영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의 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를 모욕한 것은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거였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영과의 대화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리는 것이었죠. 토요일 오전 평소보다 일찍 시장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이미 가게 준비를 마치고 계셨습니다. 재민아, 일찍 왔네. 네, 어머니. 오늘따라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어? 어머니는 역시 예리하셨어요. 제 표정만 봐도 뭔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죠. 어머니,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응?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장 어귀에 있는 벤치에 앉았어요. 오전이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지만 이야기하기엔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지만 오랜 일로 거칠어진 게 느껴졌습니다. 아영이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이혼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하준이는 어떡하고? 어머니가 당황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아영이가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짐작하신 것 같았습니다. 재민아, 설마. 하준이 돌잔치 때도 어머니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일하신다고 창피하다면서. 어머니가 말없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지신 옷들을 더럽다고 하면서 다 빨아야 한다고 했어요. 아, 어머니가 작은 탄식을 내쉬셨어요. 그 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아영이를 잘못 봤어요. 재민아. 네. 내가 부족해서 그 아가가 고생했나 보지.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좀 더 배웠으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너를 키웠으면. 어머니가 자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분이 왜 자책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최고예요. 정말 자랑스러운 엄마세요.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아영이가 잘못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어머니가 자책하시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재민아, 30년 동안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구나. 네, 어머니. 그날부터 저는 매일 가게에 나갔어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가게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를 개선해 나갔어요. 우선 주문 시스템부터 바꿨습니다. 어머니, 이제 전화 주문도 받을 수 있어요.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미리 주문받고 픽업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점심시간에 기다리기 싫어하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우와, 벌써 주문이 10건이나 들어왔네요. 그러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신기한 걸 많이 안다. 어머니가 신기해 하시면서도 금방 적응하셨어요. 30년 동안 손님을 상대해 오신 경험이 있으셔서 그랬을 거예요. 메뉴도 조금 추가했어요. 기존의 멸치국수 외에 김치국수와 비빔국수도 만들기 시작했죠. 이것도 맛있네. 어머니 솜씨가 좋으니까 뭘 해도 맛있어요. 새로운 메뉴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젊은 손님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수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어머니가 손님들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30년 동안 쌓인 인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가게 매출이 이전보다 30% 정도 늘었어요. 새로운 시스템과 메뉴 덕분이었죠. 재민아, 고마워. 뭐가요? 내 덕분에 가게가 이렇게 좋아졌어.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어머니가 맛있게 만드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실 저는 시스템만 만들어 드린 거였어요. 정작 중요한 건 어머니의 30년 경험과 정성이었죠.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아영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하준이는 정말 재민 씨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 혼자서 어떻게? 어머니가 계셔. 아영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거부했던 시어머니에게 아들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했을 거예요.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하준이와 함께 시장 근처로 이사했어요. 어머니 가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하준이가 가게로 뛰어와서 어머니께 안겼어요. 우리 하준이 왔구나. 오늘은 뭐 먹을까? 국수요. 하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도 덩달아 기뻐하셨죠. 할머니가 맛있는 국수 끓여줄게. 어머니가 하준이를 위해 특별히 계란도 넣고 김도 올려주셨어요. 하준이는 맛있게 먹으면서 할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이 국수 진짜 맛있어요. 그래. 우리 하준이가 좋아하니까 할머니가 기뻐.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에는 셋이서 함께 식사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반찬들로 차린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국수 정말 맛있죠? 그렇지. 할머니는 요리 천재야. 맞아요.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요. 하준이의 말에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하준이가 요리에 관심이 있구나. 할머니가 가르쳐 줄까? 네. 하준이는 아영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았어요.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하준이를 재우고 나서 어머니와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 하준이까지 돌보시느라. 무슨 소리야? 손자 키우는 게 힘들 게 뭐 있어. 어머니는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손자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어서 말이에요. 그래도 가게 일도 있으시고. 그런 걱정 마라. 할머니는 괜찮아.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어요. 30년 동안 혼자서도 잘 해오신 분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하준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병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가게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하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힘들긴 했지만 행복했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6개월이 흘렀어요. 어머니의 국수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순잔의 송국수 맛집 인정. 국물이 진짜 예술이에요. 젊은 손님 한 명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SNS에 올릴 모양이었죠. 어느새 어머니의 가게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어 있었어요. 국물 여신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멸치 우린 비법 좀 알려주세요. 비법이 뭐 별거 있나요? 정성이 비법이지. 어머니는 늘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30년 동안 정성으로 우린 국물이 특별한 비법이라고 말이죠. 평일 점심시간이면 줄이 가게 밖까지 이어졌어요. 주말에는 더욱 바빠서 저도 하루 종일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국수 만들고 싶어요.
하준이가 어머니 옆에 서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국수 삶는 모습을 보는 게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하준이가 도와줄까?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어머니가 하준이에게 앞치마를 둘러주셨어요. 그리고 안전한 일부터 하나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어요. 진짜 가족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TV 프로그램 제작진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MBC 맛있는 여행 제작진입니다. 어머, TV에서요?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평생 TV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온라인에서 워낙 유명해지셔서 저희가 찾아왔어요. 제작진이 설명했어요. SNS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였죠. 촬영 당일 어머니는 평소처럼 국수를 삶으셨어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도 있고 정성스럽게 일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일해 오셨다고요? 네, 아들 키우려고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아드님도 도와주시나 봐요? 우리 아들이 의사거든요. 바쁜데도 시간 내서 도와줘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하셨어요.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하셨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SNS에 첫 번째 글을 올렸어요. 나는 시장에서 국수 파는 엄마의 아들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가 국수 삶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었어요. 평생 숨기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거였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멋진 아들이네요. 저도 어머니께 이런 아들이고 싶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었어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핸드폰을 보고 계셨어요. 재민아, 이게 내가 쓴 글이지? 네, 어머니. 고마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알게 되어서였을 거예요. 그 후로도 계속 SNS에 어머니와 하준이 이야기를 올렸어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었습니다. 6개월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 정리를 마치고 셋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빠, 할머니,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하준이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즐거운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하준이가 제일 큰 도움이 됐어. 어머니가 하준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하준이를 재우고 나왔어요. 어머니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응? 행복하세요? 물론이지. 아들하고 손자하고 함께 살 수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 어머니의 대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단순하지만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겠다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며 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가게에서 어머니가 국수를 삶고 계셨어요. 3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 주는 일이 되었거든요. 어머니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 지켜줄게. 어머니가 돌아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고맙다, 우리 아들. 그 미소 속에는 30년 동안의 고생과 지금의 행복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저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